안녕하세요. 저는 경매 전문가 나땅입니다. 오늘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아무래도 이제 사업자 관련해서 그다음에 경매 낙찰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으세요. 보면은 좀 질문이 비슷하죠, 맨날 물어보는 공통적인 질문들은 항상 비슷하긴 하지만 대출은 게. 어떻게 보면 그 개인마다의 재무 상태, 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네. 대출은 이렇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게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주택 수, 그 다음에 소득의 형태, 그리고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아가지고 1대1로 모든 사람의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나는 무주택이긴 한데 전세자금 대출을 갖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뭐 2억을 받았는데 개인 DSR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 지역에서 뭐 한 3, 4억을 받았는데 또 규제 지역 주택을 구입했을 때 대출이 가능하냐. 네. 뭐 이런 케이스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다양하게 돼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전세자금 대출 말고 정책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보금자리론이나 네, 네. 부임돌이나 네.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나는 1주택자잖아요. 지금 우리 최혜진님 같은 경우에 딱 이제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Q&A를 좀 받을 텐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1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에 거주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집에 거주를 하시는데 그 집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경매를 할 수가 있냐. 이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에요. 지금 그 1주택을 그러면은 전세를 두고 계시면은 대출이 없는 1주택자고 전세자금 대출은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주택자가 그 집에는 전세 세입자를 두고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기준으로 따지면 그분은 1주택자신 거예요. 1주택자는 지금 정책이에요. 대출 정책은 매번 바뀌는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원래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는 뭐냐면 수도권에서 수도권 네. 규제 비규제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냥 수도권은 이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전혀 나오지 네. 않는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수도권 이외는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LTV 범위가 네. 이제 조금 하향돼서 감정가의 60%나 아니면 KB 시세 60%와 네. 낙찰가의 80%둘 중에 작은 금액 형식으로 지방 물건들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네. 대출은? 최혜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없고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1주택샷인데 수도권은 처분 조건으로만 대출이 나오고 지방은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지방에 이제 60% KBC의 60%나 낙찰가의 80%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옥션에 보면은 그 대출 가능 금액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담을 다 받고 들어가는데 오픈론이라고 하는 경매 경락잔금 대출 상담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마 이제 상담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요. 주택 관련해서는 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내가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있는 규제 지역이든 네. 비규제 지역이든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매매사업자 대출이 얼마나 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대신에 수도권 이외는 당연히 임대사업자 대출이나 매매사업자 대출은 당연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타의 사업자 이런 사업자 대출? 그러면 주택 관련해서 지금 정부 정책이 매매사업자 대출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사업자 대출? 다른 여타의 사업자 대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은 해주는 곳이 있고 안 해주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불분명한 대출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말해서 수도권에 있는 주택 관련한 대출은 가계대출 이외로 진행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있진 않아요. 저희가 무주택자인데 서울 빌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마님 웬쌀밥님이 무주택자 서울 빌라 투자하고 싶은데 대부 대출을 이용해야 되나요? 현금만 가능한 거. 무주택자가 서울 빌라는 대출이 가능한데 전입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가계 대출이 가능하죠.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다라고 하면 서울 전체 경기 규제 지역 12개, 뭐 수도권에 있는 비규제 지역 아니면은 수도권 이외 지역 모든 곳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세요. 대신에
이제 비율이 좀 LTV가 좀 달라져요. 수도권 중에서 서울과 경기 12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엔 실은 LTV가 40%로 다 제한돼 있어요. 진짜 40%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60%가 될 수 있고 LTV가 70%가 될 수 있는데 60%가 되는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서민 실수요자 대출이에요. 서민 실수요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만약에 나는 어떻게 보면 DSR을 많이 충족할 수 있는 연봉이 부부 합산이 1억 2천이다. 근데 나는 서민 실수요자야. 그래서 8억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는데 60% 해줘 라고 하면 조건이 안 맞아요. 서민 실수요자 조건으로는 LTV가 규제 지역에서 무주택자 기준 60%. 그런데 물건의 가격은 8억 이하. 아까 이제 질문하신 분은 서울 빌라를 얘기를 하시니까 아마 이제 가능하실 겁니다. 서울 네, 빌라가 맞아요. 8억 되는 건 없고 저희 그 수강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입찰을 하는 금액대가 1억대에서 5억대 사이예요. 서울 빌라도 네. 무주택자면 네. 네. 무주택자는 이제 가능합니다. 대신 전입을 또 하셔야 되죠. 전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6개월 이내 대출 받고서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돼요. 네, 네. 하셔야 돼요. 그 전입을 하고 나서 그 등본을 내라고 하잖아요. 네, 전입세대 열람 확인원이나 아니면 네.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렇게 주소가 변동된 내용을 금융권에다가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는데 6개월 이내에 제출 안 하게 되면 3년 동안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해서 대출 규제를 받는데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관련한 대출 규제만 있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다 막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차주별이라서 또 배우자 이름은 나오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예전에 투자자 하신 분이 모르고 하셨어요. 모르고 하셨는데 부인이 모르고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3년 동안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받으셨어요. 대신에 수익은 잘 내셨죠? 3년 동안 그러면 투자를 못했냐? 아니요, 남편 이름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출 규제를 저희도 그 추가 매수 금지 약정 같은 거를 다 체크를 하고 입찰을 시키는데 네, 맞아요. 본인이 받은 대출이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인 줄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걸린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또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본인이 이제 페널티를 받아서 3년 동안 안 나왔을 때는 가족이 막 다 연좌제로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남편 이름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팔 하나를 못 쓰지만 이제 한쪽 팔로 그렇죠. 불편하시지만은 또 완전히 이제 뭐 거주도 못 하시고 어디 감옥 가고 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또 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6천만 원으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장기동 초당 운남 퍼스트빌 지금 이거 101제곱미터가 4억 6천에 낙찰됐고 이게 그 담보 한도가 4억 700이라서 실제로 4억 700만 원이 대출이 나왔고 그 4억 6천 3백에 낙찰이 됐고요. 이거 담보대출 한도가 KB시세가 5억 8천이라서 4억 7백이다. 5억 8천에 사도 4억 7백이 나오고 4억 6천 3백에 사도 4억 7백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게 6천만 원으로 잔금을 쳤는데 지금 이게 실제로 대출이 4억 8,800만 원 채권 최고액이 설정이 돼서 실제로 4억 7백이 나온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우회 대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아파트 KB시세 70%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월세가 뭐 3천에 170인데 이자가 한 달에 135만 원이다. 그래서 월세를 받아서도 이자를 낼 수가 있다. 이제 요 정도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업자 대출이 안 나온다고 사업자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자 대출이 안 나오는 거랑 매매 사업자가 안 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매매 사업자 됩니다. 모든 주택담보대출이나 아니면 여타의 모든 대출은요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가계대출이냐 아니면 사업자 대출이냐. 내가 그냥 가계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말하는 주담대가 가계대출이거든요. 네. 그냥 가계대출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거 매매 목적이든 임대 목적으로 해서 임대 사업자 매매 사업자로 받을 것이냐 전자상거래 사업자 아니면 통신판매 사업자 공간 뭐 임대업 이런 걸로 사업자로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대한 사업장을 구입하는 대출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주택이든 아니면 상가든 뭐 공장이든 간에 내 사업 목적으로 그 사업장을 구입하는 시설 자금의 형태로 내가 대출을 받아서 그 사업장을 정말로 그 사업자를 목표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나의 진짜 목적이 아닌
기타의 사업자로 대출을 받아서 그냥 주거로 사용하고 주거로 파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다 편법이다라기보단 내가 진짜 이 어떤 목적으로 대출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한 사업자 대출이지? 라고 거꾸로 뭐 되물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 규제로 막 이제 잡겠다,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통신 판매나 전자상거래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실제로는 그 사업을 영위를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게 다른 사업자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냥 하는 게 또 편법일 수가 있어서 대출이 언제든지 막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는 좀 그랬어요. 경락잔금 대출로 서울에 빌라 한 주택을 샀는데 추가 대출로 주택 구입은 안 된다고 은행 직원한테 답변 받았는데 사업자 대출은 가능한 건가요? 이게 대출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주택을 사지 말아야 된다는 서약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출을 안 받고 사는 거랑 공시가격 이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이 이 대출을 갚아야지만 그걸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서울에 빌라를 대출을 받으실 때 추가로 대출을 안 받겠다, 주택 구입 안 하겠다라고 하셨으면은 이 빌라를 팔아서 이 대출이 없어지거나 전세 임차인이 들어와서 이 대출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주택 구입을 하시면 이 대출이 환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곤란하실 수가 있어요. 수도권, 우리 경제적 자유 팽팽님,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매매사업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무주택, 카드, 증빙소득으로 대체하면 매매사업자 대출 말고 다른 걸로 대출 받아서 수도권 비규제 지역 경매 가능할까요? 자, 무주택이고 카드인데 수도권 비규제 가능할까요? 무주택이고 카드인데 왜 네. 매매사업자 대출을 받죠? 수도권은 매매사업자 대출이 안 나오세요? 그러면 나는 무주택이니까 당연히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가계대출로 받는 거예요. 가계대출 얼마?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둘 중에 작은 금액. 자, 근데 증빙소득이 없어요. 나는 회사를 다니지도 않고 아니면 사업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추정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추정소득의 종류는 크게는 두 가지 갖고 있는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사용하느냐, 네. 아니면은 내가 의료보험료를 얼마나 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소득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융권마다 이런 분이 가끔 계세요. 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대출도 없지만 한 1년에 600밖에 안 써요. 그러면 추정소득이 1200만 원밖에 안 잡히거든요. 네. 1200만 원밖에 안 잡힌다는 것은 대출 가능 금액이 DSR로 한 850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은행별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연령별 추정소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전 은행이 다 다루고 있진 않아요. 내가 대출도 없고 카드도 별로 안 쓰고 의료보험료도 적게 내고 그러면 추정소득도 안 잡히고 뭐 그럴 경우에 나는 대출이 안 나오냐?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노동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40대 중반이다 그러면 한 2억 5천까지도 그냥 나와요. 이거는 전 은행은 아니에요. 대신에 1금융, 2금융 포함해서 이런 은행들이 있으니까 뭐 카드나 아니면 의료보험료 만약에 그것도 없다라 그러면 연령별 추정소득으로 충분히 대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경매는 주택이 있는 사람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한테만 열려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경제적 자유팽팽님은 수도권을 매매사업자 말고 가계대출로도 충분히 나오실 것 같습니다. 카드 2,400을 쓰면 연봉 5,000원으로 봐서 이제 담보대출 한도가 3억까지 가능하시고, 이제 LTV 70%, 낙찰가의 80% 둘 중에 낮은 것 기준으로 나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픈론이나 이런 데서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그 금액을 실제로 넣어서 돌려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남편이랑 공동명의인데 개인 매매사업자 낼 때 특별히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사모님 이름으로는 대출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대출은 이제 남편이랑 아내랑 공동 소유라도 대출을 한 사람 이름으로만 받으니까 맞아요. 보통은 남편 이름으로 받으시고 아내분은 대출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없는 1주택자예요. 그분 명의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는 처분 조건으로만 대출이 나오고 사업자 대출, 매매사업자 대출 안 나오고 이제 지방에서는 매매사업자로 대출이 가능하신데 추정소득
소득으로 이제 소득이 없으면 카드 2,400 쓸 때 5,000까지 네.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약간 차이를 두셔야 되는 게 지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들한테는 담보대출 비율이 60%라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매매사업자는요 그 60%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빼요. 약 2,500을 또 뺀단 네네.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저는 가계대출로 받을 것 같은데요. DSR만 나온다면. 그러면은 지방은 1주택자도 담보대출, 가계대출이 나와요? 그럼요. 2주택자도 대출이 나오고 1주택자도 나오고 3주택자도 지방 물건은 담보대출이 60%까지 나와요. 대신에 가계대출로 받을 때는 반드시 소득 대비해서 DSR만 확인할 거. DSR이 좀 중요한 가계대출, 담보대출은 DSR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사업자 대출은 장점이 이제 DSR을 보지 않는데 DSR을 보지 않는 이유가 이거를 사업으로 해서 돈을 벌 것이다 네, 라고 맞아요. 하기 때문에 상환 능력만 보고 맞아요. DSR을 이자를 안 낼 수 보는 있는 거죠. 상환력. 이게 아까 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지방은 매매사업자 대출 나오겠죠? 힐링존이 지방 매매사업자 대출 나온다고 제가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2주택자 인천 경기 비규제 지역에서 가계자금 대출로 경락자금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수도권은 매매사업자는 안 나오고 2주택이 있는데 그럼 이제 2주택에 대출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인천 경기도 비규제 지역 가계자금 대출 다주택자도 나오나요? 불가능해요. 인천 수도권이죠. 수도권은요.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에요. 여러분들. 서울, 김포 수도권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맞아요. 절대 안 나와요. 무주택인데 수도권 비규제를 가계대출로 낙찰받은다 매매사업자 단타해도 되나요? 무주택 상태에서는 서울 규제 지역도 단타가 됩니다. 지금 그 서울 전체랑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였는데 조정지역 안에서는 다주택자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비교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 상태에서는 규제 지역을 한 개를 낙찰받아서 매도할 때 매매사업자가 되는데 한 채가 있는 사람이 규제 지역을 단타를 할 때는 비교 과세를 받아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세금을 77%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은 거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규제 지역도 가능하다. 1주택자는 비규제 지역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데 저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서울 다가구 경매 기다리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시드는 3억 정도 갖고 있고 9억 정도 되는 다가구를 경매로 낙찰받을 예정인데 요즘 다가구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주담대 몇 %, 신탁은 얼마나 나온지 궁금합니다. 그때 우리 다가구 때문에 막 통화 한참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막 우리 하면은 받아준다고 이게 했었잖아. 핫 이슈가 뭐였냐면요. 작년부터 이제 대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가구 주택, 뭐 신림동이든 아니면 이쪽 라인에 감정가 18억짜리가 12억에 낙찰되고 막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물건에 하자가 있었을까요? 실은? 아니에요.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네.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전국에 주택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이 다가구 주택을 대출받기 위한 방법이 아예 없어졌던 거예요. 왜냐면 수도권이잖아요. 서울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이잖아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면 난 여타 지역에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밖에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사업자 대출 막았죠? 임대사업자 대출 막았죠? 그럼 가계대출밖에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 나 주택 갖고 있으면 무조건 대출 안 나온다는 얘기죠? 대출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무주택자야. 그러면 다가구 주택 대출이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8억이고 내가 한 12억에 받는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 대해서 담보대출 비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규제 때문에 LTV가 40%로 낮아졌죠. 40%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처럼 70%가 나온다라고 그냥 치자고요. 그러면 10억짜리를 내가 한 6억에 받았다. 그러면 70%니까 7억하고 그다음에 6억에 받았다. 68에 48, 4억 8천. 7억과 4억 8천 두 개 비교해서 낮은 금액인 4억 8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가구 주택은요 원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이게 바로 소액임차 보증금인데 임차 보증금인 서울이 5,500이거든요. 방 한 개마다 대출 가능액 4억 8천에서 방 한 개마다 5,500 빼요. 다 빼게 되면 아마 대출 금액이 거의 제로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좋은 다가구 단독주택이 원룸 건물이 물건으로 나온데도 불구하고 낙찰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대출이 안 되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무주택자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 물건 뭐 18억짜리를 내가 12억에 낙찰 받으면 주택담보대출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만약에 된다라고 쳐요. 된다라고 치는데
규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얼마로 바뀌었죠? 15억 이하는요, 6억이 주담대의 한도예요. 20억짜리든 뭐 15억짜리든 상관없이 맥시멈은 6억으로 제한돼 있고요. 또 하나는 15억 이하는 6억이고 15억에서 25억 이하는요 4억이에요. 25억 이상은요 2억이에요. 내가 아무리 무주택자라고 해도 다가구 단독주택을 주담대로 낙찰받아서 대출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출 무주택자들한테 어떻게 다가구 단독주택을 취득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의 방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가 있다고 예전에 제가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주택이 없다라고 해도 다가구 단독주택을 낙찰받아서 잔금을 낼 수 있다라고 먼저 판단하셔서 낙찰을 받는 순간에 입찰보증금을 날리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특히 다가구 단독주택을 입찰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대출 금액을 먼저 다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입찰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구에 임차인이 꽉 차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 하염없이 그 낙찰가가 떨어지면서 거의 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니면 낙찰을 아무도 안 받는, 맞아요. 주보사가 다 가져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지금 그 이 대통령이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부동산 사면 형사처벌한다고 한 거는 이 모든 사업자 대출이 아니고요. 부동산 원래 그 통신 판매 같이 부동산을 원래 사겠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닌 걸로 부동산 사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원래 그 가계 대출이나 매매 사업자 대출은 그 이번에 그 대상이 아닙니다. 무주택 명의가 있는데 규제로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로 대출을 받아서 매매 사업자로 매도하면 안 되나요? 이제 약간 그 질문이에요. 연실님이 그때 우리 세무사님도 얘기하셨는데 대출을 가계대출로 받은 거랑 세금을 사업자로 신고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하셨거든요. 완전 별개예요. 자꾸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출과 파는 거는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규제가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알면서도 돈을 버는 거 알면서도 못하는 게 있고요. 저도 한참 입찰을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 이름으로 그 추가매수 금지약정 대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경매가 전문인데도 그 대출을 끄기까지 지금 아파트 경매를 못했거든요. 그냥 뭐 공시가격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못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맞아요. 조건이 그거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 주택을 안 산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이 대출을 끄고 나서는 또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면서도 못하는 것처럼 고수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이때가 무주택자들은 가능하고, 무주택자가 꼭 수도권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수도권에서만 하려고 그래요? 수도권 아닌 데서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땅님 그 회원분들 중에 한 몇 달 됐죠? 한 두세 달 정도 됐는데 대구 쪽에 있는 하땡땡 이라는 아파트를 낙찰 받으셨어요. 낙찰 받은데 그분의 시드머니는 한 2,500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물건의 감정가가 한 1억 8천대 정도 됐는데, 어떻게 보면 시행사가 전체로 준공된 아파트를 단체로 나와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한 1억 3천 한 500 정도에 네네, 받으셨죠? 맞아요. 그거 저희가 한 10명이 받은 것 같고 1억 3천에서 3,500, 4천 그 사이에 받아서 1억 6천 정도 매도 다 했어요. 맞아요. 한 명도 못 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출도 거의 1억 7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1억에서 그 1억 700, 뭐 1억 1,000만 원 그 사이에 했고 수익이 다 한 1,000만 원 이상 났어요. 그래서 그 수익으로 막 회전초밥 드셨다고 했습니다. 좀 아시는 분이네. 어디요? 리움 나왔습니다. 리움. 아시는 네. 분입니다. 그 아파트가 그래서 뭔지. 실질적인 투자 금액은 한 3,000, 3,500 정도밖에 네, 안 맞아요. 되셨는데 한 1,000만 원 이상 네. 이제 소득세 그 비용들, 취득세나 이런 것들 비용들 다 떨구고 네. 이제 이렇게 나는 경우인데 잘 찾아야죠. 시드머니가 좀 작으면 물건을 더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자, 안성의 1주택자입니다. 경락잔금 대출을 받는다면 이금융권으로 해주던데요. 혹시 서울 빌라를 낙찰 받는다면 이금융권이 실행한 지 걱정입니다. 지금 1주택자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 매매사업자 대출이 안 나오고 처분 조건으로만 대출이 나와서 불가능하십니다.
지금 5월 9일 이후로 중과세 유예가 이제 중단이 되면서 호가가 좀 낮은 물건들이 중간 정도 되는 지역들, 성동구랑 뭐 몇 개 지역에서 굉장히 그 매물이 좀 많아졌다라고 하고, 아주 핵심지는 이제 호가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인데, 호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경매로 낙찰받는 게 되게 좀 유리해요. 경매 입찰가는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현재 있는 호가 제일 낮은 거에서 마이너스해서 입찰가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그 호가가 낮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 경매로는 되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케이트님이 이제 경매로 낙찰받는 것보다 요즘에 부동산 경기 대출 때문에 매도가 안 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 매각 어떤 그 거래량을 제일 중요하게 봐요. 우리가 경매 단기 매도는 부동산 가치 투자랑은 좀 달라서 가치가 오르고 입지가 좋아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장에서 요 정도 시세인데 내가 요거보다 싸게 받는다, 약간 요런 건데, 거래량이 좀 부족하면은 저희는 입찰을 좀 안 하고요. 또 매물이 너무 많아도 안 합니다. 매물이 많다라는 게 전체 세대 수의 한 5%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100세대일 땐 5개, 1000세대일 땐 50개 정도가 평균적인 어떤 매물의 개수인데, 이게 뭐 55개만 많은 거냐 이게 아니라 막 100개다 그러면은 매물의 수가 조금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많은 매물 중에서 내가 이거를 팔 수 있을까? 그러면은 주변에 입주가 많다거나 매물의 수가 많다거나 그러면은 좀 저는 입찰을 안 하고 있고요. 이 시세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거를 봐요. 그래서 매도가 안 될 것 같은 걱정을 저도 항상 하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팔릴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차익을 좀 충분히 두고 매도를 하고 계속 거래가 되는 지역을 낙찰을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입찰할 때는 낙찰만 받으면 막 될 것 같다가 막상 낙찰을 받아서 이자를 한 달, 2달 내다 보면 뭐 속이 타들어가고, 막 내가 낙찰만 받으면 내 집을 살 사람이 막 줄 서 있다가 어서 저에게 집을 팔아주세요, 막 제발 저에게 이럴 것 같는데, 자산가가 된다는 거는 내가 이 자산이 주는 이 스트레스를 내가 견뎌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억 2천짜리 아파트 낙찰받아서 이자 내는데 막 한 달 한 달이 후달리고 안 팔릴까 봐 걱정되고, 그런 사람이 이제 12억짜리 120억짜리 자산가가 이제 되는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견디는 이 크기가 부의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이 90%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김포 사례 같은 건데, 앞에를 좀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KB 시세 70% 정도까지가 대출 한도인데, KB 시세 80%의 낙찰을 받으면 낙찰가에 대해서는 90%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원래 제가 말씀드렸듯이 LTV 70%와 낙찰가의 80%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전에는요, 은행별로 LTV 70%, 담보대출 70%와 낙찰가의 80이나 90%가 나오는 은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출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90%까지 나왔던 거예요. 지금은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출은요, 하나의 상품이거든요. 네네. 이제 90%까지 대출을 해줬던 은행이 네. 있었다가 살짝 없었다가 다시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대출을 좀 내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조금 유하게 맞아요. 이제 유도리 있게도 해주시고, 상황이 안 되면은 안 되는데, 여기가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금융권이 안 되고 그런 건 않아요. 아니고, 이제 네, 요 지점에서 안 되는 거고 다른 맞아요. 지점은 또 되고 이런 거라서, 네, 이제 발품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출은. 낙찰 후에 집을 보니까 집이 되게 심각한 상태인데, 인테리어라면 매도가를 높게 잡아야 되는데 단지 매물의 가격이 높지가 않고, 부동산도 가격이 높으면 인테리어에도 팔기 어렵다, 턴키로 파는 게 맞을까요? 이게 좀 애매한데요. 저희가 엄청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을 들였는데 한 3,000만 원 들인 집처럼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시면은 저희가 높게 낙찰받아도 그런 식으로 빠져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제 단지 안에 수리된 매물이 없으면 좀 수리해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수리를 해서 들어가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가 돈을 줘야지 수리를 할 수가 있고 나는 돈이 이사를 나와야 빨리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면서 인테리어를 하는 기간을 뺀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테리어가 돼 있는 공실 매물은 단지 한 최고가로 팔릴 텐데 그 단지에 원래 시세가 2억 2천인데 내가 수리했다고 이걸 3억에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단지에 보통 인테리어 안 된 매물이 2억 2천인데 수리를 이쁘게 해서 2억 4천에는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2억 5천, 6천 이렇게는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저항선이 있는데 수리를 했다고 해서 그걸 확 높일 수는 없고 일반 매물보다 1, 2천 정도는 충분히 더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 수리비를 내가 좀 적게 들이면서도 엄청 세련되게 이거를 하는 게 기술이에요. 걱정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 이거를 지금 수도권은 가계대출은 전입을 하는 조건으로만 나오고 지방은 전입을 안 해도 나온다. 그리고 지방은 매매사업자 대출도 나온다.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수도권에서 약간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준식주 대장단지들은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막 울산 뭐 이런데 청주 요런 데가 대장단지들이 거기는 8억대 막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준신축 단지들이. 그래서 거기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울 8억대보다 조금 더 대출도 좀 잘 나오고 핫하다고 볼 수 네,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매매 사업자로는 접근 가능한 게 한 6억대까지 저는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취득세가 1%대라서 3.3으로 올라가죠. 네네 취득세가. 이제 8억대가 되면 취득세가 3%대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약간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막 몇 억씩 싸게 낙찰되는 게 아니거든요.